오늘은 오스냅부터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 옵셋, 트림, 익스텐드까지 하고 그리고 예제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냅이라고 하는 것은 객체 스냅을 의미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선이나 원 등이 지닌 특정한 위치, 선이나 원이 지닌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찾아라 라고 시키는 명령인데, 얘는 정확하게 말하면 보조 명령입니다. 메인 명령어가 아니고 보조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이라는 명령어나 서클이라는 명령어처럼 혹은 이레이즈라는 명령어처럼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명령어 안에서 쓰이는 보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여기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의 끝점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아니면 여기 있는 끝점에서부터 선을 이렇게 그리고 싶습니다. 자,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라인 명령어가 지금 실행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라인이라는 명령어가 실행되어져 있고 퍼스트 포인트를 물어보고 있죠. 여기다가 쓰는 겁니다. 여기다가 엔드 그리고 엔터. 그러면 끝점을 찾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커서를 이렇게 갖다 댑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끝점이 이렇게 찾아지게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근처만 가도 돼요. 반드시 이렇게 끝점에다 갖다 대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근처만 갖다 대도 이렇게 근처만 커서로 이렇게 근처만 갖다 대도 자동으로 이렇게 끝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게 오스냅이에요. 만약에 여기다가 엔드라고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커맨드에다가 메인 명령어로 엔드라고 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오토캐드 종료됩니다. 캐드 종료 명령어예요. 오토캐드 종료 명령어가 엔드, 엑시트, 큐트 이렇게 세 개예요. 오토캐드 종료 명령어는 이렇게요. 엔드, 엑시트, 큐트 이렇게 세 개입니다. 둘 다 캐드를 종료시키는 명령어예요. 저장하고 종료해라, 그냥 종료해라 이런 얘기예요. 차이점은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엔드가 오스냅 엔드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막아놨어요. 예전에는 작업하다 그래요. 엔드 썼거든요. 그러니까 작업하던 것 저장하고 캐드가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다 그래요. 누가 잘못 쓴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떠요. 엔드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요. 디스컨티뉴. 컨티뉴가 연속하다라는 뜻이죠. 디스컨티뉴는 연속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유효하지 않은 명령어. use the qt command to exit AutoCAD. 오토캐드를 종료하려면 qt 명령어를 사용하세요. 이렇게 된 겁니다. 디스컨티뉴 커맨드라는 얘기는 유효하지 않은, 쓸 수 없는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막아놓은 겁니다. 하도 엔드 오스냅하고 그 종료 엔드하고 헷갈려가지고 막아놓은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엔드하고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 저하고 똑같은 명령어가 뜰 겁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오스냅은 총 7개입니다. 총 7개만 외우시면 돼요. 일단 먼저 제일 첫 줄에 있는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는 선에 관련된 겁니다. 선에는 양 끝점이 존재하고 그 선의 중간점이 존재하죠. 네,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원에 관련된 게 그 두 번째 줄이에요.
원의 중심점, 센터. 그 다음에 쿼드란트. 좀 단어가 생소하죠. 쿼드란트라는 단어가 원의 4분점입니다. 4분점이란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4분의 1이 되는 지점이란 뜻입니다. 원에서 원을 4등분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각각 4분의 1이 되는 지점. 이 쿼드란트랑 가장 유사한 단어를 골라보세요 라고 하면은 쿼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구 경기 아시나요? 룰? 15분인가? 하고 1쿼터 끝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쉬고 다시 2쿼터 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2쿼터 끝났습니다. 그리고 3쿼터 합니다. 그 다음에 4쿼터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종료되죠. 4쿼터까지 합니다. 쿼터가 무슨 뜻일까요? 똑같아요. 4분의 1이란 뜻입니다. 시계로 생활 영어에서 15분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15분이라고도 하지만 쿼터라는 말도 써요. 4분의 1. 그러니까 0도 그러니까 0도 15분, 30분, 45분 이렇게 그러니까 뭐 0도, 90도, 뭐 180도, 270도 되는 부분 있죠. 근데 이게 4분의 1 되는 지점이에요. 쿼터입니다. 쿼터랑 쿼드란트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원을 4등분할 때 수평과 수직으로 4등분하게 되면 나오는 4개의 포인트가 나와요. 그게 쿼드란트 포인트입니다. 4분의 1점이란 뜻이에요. 자, 탄젠트는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죠? 서클 할 때 탄젠트라는 말이 나왔었죠. TTR. 그 다음 탄젠트. 네, 바로 그 접점입니다. 오스냅을 활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로 들어갑니다. 인터섹션 혹은 인터섹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차하다라는 뜻이에요. 인터섹트, 교차하다라는 뜻입니다. 선과 선이 혹은 선과 원이 혹은 원과 원이 교차하는 지점. 그러니까 교차하는 지점을 찾아라 라고 시킬 때 쓰는 명령어가 인터섹션입니다. 그 다음 퍼펜디큘라. 얘는 좀 생소하죠. 퍼펜디큘라는 수직점입니다. 수선의 방향으로 선을 그리고자 할 때 쓰는 명령어가 퍼펜디큘라입니다. 자, 오스냅을 쓸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스냅을 직접 입력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이 7개를 다 외운 다음 직접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입력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오스냅을 미리 세팅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엔드스냅 많이 쓰니까 엔드스냅 체크, 센터 많이 쓰니까 센터 체크, 교차점 많이 쓰니까 체크. 그럼 내가 얘네들은 쓰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캐드가 찾아주는 거죠. 이건 이제 오스냅으로 설정해서 쓴다, 세팅해서 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접 입력하는 방법도 두 가지예요. 말 그대로 진짜 타이핑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Shift 키하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요.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오른 버튼 누르면 오스냅 상자가 뜹니다. 여기서 선택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스냅을 쓰는 방법이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Shift 키, 키보드의 왼쪽 Shift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스냅 목록이 떠요. 여기서 하나씩 지정해서 씁니다. 그 다음은 아예 영구적으로 세팅해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1번 같은 경우 직접 입력하는 방법은 다른 오스냅들은 다 무시되고 내가 입력한 거 하나만 쓸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스냅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봅시다. 오스냅 보이시나요? 오스냅 체크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자, 엔드 포인트, 미드 포인트, 센터 포인트, 노드, 쿼드란트, 인터섹션. 자, 이쪽은 하나도 체크 안 해놨네요. 어떤가요? 여러분들도 이미 체크되어 있죠. 네, 얘네들 자동으로 찾아줘요. 내가 입력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제가 권고하는 건 여기 이거 다 체크할 필요 없어요. 제일 무식한 사람이 이거 셀렉트 올 해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다 체크해놓고 쓰는 사람들이 제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왜 무식하냐면 오스냅들끼리도 서로 충돌이 일어나요. 어떤 게 먼저 되고 어떤 건 나중 되고 그래요. 내가 원치 않는데 어떤 건 먼저 되고 어떤 건 나중 돼요. 가장 극단적으로 니어레스트라는 명령 오스냅이 있어요. 니어레스트 근처점이란 뜻이에요. 얘가 제일 어떤 것보다도 얘가 제일 먼저 실행돼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이라는 뜻이에요. 얘가 제일 먼저 됩니다. 나는 끝점을 찾고 싶어요. 그럼 누가 먼저 돼요? 두 개 체크되어 있으면 근처점이 먼저 실행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오스냅이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이거 클리어 올 하시고 그러면 여기 선택이 전부 다 해제될 겁니다. 그죠? 3개에서 4개만 체크하세요. 3개에서 4개. 어떤 거 쓰면 좋냐면 이거요. 엔드포인트, 선의 끝점, 센터 포인트, 원의 중심점, 그 다음에 인터섹션, 교차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렇게 3개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때 체크해서 쓰거나 한번 입력하는 걸로 넘어가거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바람직한 건 그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못 쓰게 했어요. 이거 못 쓰게 했어요. 키보드랑 좀 더 친숙해지라고 못 쓰게 했어요. 정말 무식한 방법이죠. 확실히 실력은 좋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좀 그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편하신 대로 쓰세요. 난 도저히 모르겠는데 그럼 다 체크해놓고 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도면에 그러니까 내가 수평선을 그려야 되는 그러니까 끝점에서 이쪽 끝점까지 수평선을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살짝 삐뚤어진 선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경험해봤고요. 꽤 오래전에 한 15년 전인가? 그 정도 어디쯤. 그때 이제 인테리어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우건설 하청업체였어요. 하청의 재하청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도면을 그리는데 도면이 이상한 거예요. 왜 이상하지 그러고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도면이 한 요만큼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쪽은 붙었는데 이쪽은 뜬 거예요. 도면 그렇게 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됐지? 면적에서 자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면적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그러고 찾아보니까 이쪽하고 거리가 얼마 됐었냐면 한 150m 됐었어요. 150m인데 이만큼 벌어진 거예요. 말이 손가락으로 요만큼이지 실제로는 한 2, 3m가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 이제 소장님한테 얘기했어요. 소장님, 이거 도면이 삐뚤어졌어요. 소장님이 야, 이 도면이 왜 삐뚤어지는데? 그러고 보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니까 삐뚤어진 거예요. 그 면적이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소장님, 이거 도면 삐뚤어졌어요. 한번 뒤집어졌어요. 이미 시공 다 돼가지고 그 아파트 현장이었거든요. 근데 이미 마감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한번 확 뒤집어졌었어요. 그게 제가 보기엔 이 오스냅을 잘못 쓴 거예요. 끝점 맞춰야 되는데 다른 게 이렇게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캐드상에서는 몰라요. 150m라 그러지만 캐드상에서는 실제로 화면 요만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게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도면 잘못된 경우를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거 3개에서 4개만 쓰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다 체크해놓고 쓰지 마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경험하고 나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절대로 이걸 다 체크해놓고 쓰지 마시고 3개에서 4개만 체크하고 쓰세요.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선에 관련해서 하나, 원에 관련된 거 하나, 그 다음 기타 하나. 그럼 3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작업할 때 많이 쓰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네, 바로 그거 하나. 혹은 2개. 그럼 많이 해봤자 5개, 적게 해봤자 3개. 요 사이에서 그냥 그때 체크해서 쓰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여기 체크돼 있단 말이죠. 자, 오케이. 자, 라인. 자,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자, 커서 갖다 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끝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엔드 포인트가 끝점이란 뜻이에요. 끝점입니다. 가장 가까운 끝점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커서하고 가장 가까운 오스냅 포인트를 찾아줘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바로 이렇게 끝점에서 선을 그리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게 돼요. 자, 맞습니까? 그렇게 되나요? 네, 이게 오스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커맨드 라인을 보면 넥스트 포인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퍼스트 포인트, 넥스트 포인트, 센터 포인트라고 하는 이 포인트의 의미가 좌표란 뜻이에요. 위치란 뜻입니다. 위치를 찾아주는 명령어가 뭐예요? 오스냅이에요. 그러니까 오스냅은 보조 명령어란 뜻입니다. 메인 명령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직접 쓰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엔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오스냅에 뭐가 빠져 있냐면 미드 포인트가 빠져 있어요. 중간점이요. 제가 커맨드 라인에다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미드, 중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치는 겁니다. 여기까지 쓰면 안 되고 이러고 나서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미드하고 이렇게 오브라는 메시지가 붙어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옆으로 붙어요. 오브가. 제가 스페이스바는 엔터하고 똑같다 그랬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오브가 옆으로 붙고 엔터를 누르면 오브가 밑으로 붙습니다. 그러면 일회용으로 입력한 거죠. 이렇게 커맨드 라인에다 직접 쓴 거는 일회용입니다. 한 번 쓰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갖다 댑니다. 중간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중간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확대해 볼까요? 찾아졌습니다. 그죠? 근데 엔드 포인트가 안 나와요. 그죠? 엔드 포인트는 어떻게 돼요? 내가 명령어 쓰지 않더라도 자동이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썼어요? 커맨드에다가 미드 포인트를 찾아주세요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앞전에 있던 게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입력한 거 하나만 활성화됩니다. 미드 포인트만.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 미드 포인트. 그러면 다른 건 다 비활성되고 뭐만 활성돼요? 미드 포인트만 이렇게 활성화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사용하는 게 저 단어의 그러니까 앞에 세 글자. 제가 대문자로 쓴 거 있죠? 네. 왜 다 썼냐면 뭐 예를 들어서 퍼펜디큘라예요. 그러면 퍼라고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퍼펜디큘라로 읽어야 온전히 뜻이 전달이 되는 거죠. 퍼 쓰세요. 쿼 쓰세요. 쿼드란트, 쿼 쓰세요.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어는 전부 다 적어드린 겁니다. 그러나 앞에 세 단어만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라인, 미드 포인트 엔터, 미드 포인트 엔터, 이런 식으로요. 서클, 원의 중심점이죠. 미드 포인트에서 끝점 엔드 포인트까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앞에 세 글자만 쓰시면 돼요. 앞에 세 글자만 저처럼 입력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써요? 서클, 투 포인트, 엔드 포인트에서 엔드 포인트로 이렇게 시프트 오른쪽 버튼 눌러서 쓰거나 아니면 서클, 투 포인트, 끝점에서 끝점으로 이렇게 쓰시거나 오스냅을 미리 세팅해 놓고 쓰시거나 이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한번 해보시죠. 선 두 개 그려놓고 선을 하나 그려놓고 서클 2포인트로 한번 커맨드를 입력해서 써보시고 마우스에 시프트에 마우스 오른 버튼 눌러서 해보시고 그 다음에 오스냅 설정을 이용해서 해보시고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하나씩 해보자고요. 엔드포인트는 쭉 봤어요. 선의 끝점을 찾는 명령어를 하는 걸 확인해 봤습니다. 미드포인트도 확인해 봤습니다. 선의 중간점이에요. 자, 라인, 미드포인트. 이렇게 중간점을 찾아주는 게 미드포인트입니다. 자, 원을 하나 그려볼까요? 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자, 서클. 자, 원의 중심점을 써보겠습니다. 센터. 자, 원을 클릭하셔야 돼요. 원의 중심점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클릭. 맞습니까? 다시 볼까요? 원을 클릭해야만 원의 중심점이 나타납니다. 서클. 원의 중심점을 클릭해 보세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오스냅 명령어요. 바로 여기요. 지금 오스냅이 체크되어 있죠. 만약에 얘를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세팅이 안 되는 거죠. 얘가 체크되어 있어야만 자동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 온 그리고 가로 열고 F3이라고 되어 있죠. F3 키가 오스냅 온 오프 키입니다. 자, 또 하나. 그 오른쪽으로 갑니다.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 트래킹 온 해서 F11 키 돼 있을 겁니다. 얘가 오스냅 트래킹, 오스냅 추적기입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제가 라인을 그리는데 이 끝점과 이 끝점이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선을 그리고 선을 그려서 이걸 잘라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근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한 이유가 오스냅 트래킹은 이렇게 오스냅을 찾아주고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럼 오스냅이 이렇게 찾아져요. 추적기가 뜨는 겁니다. 클릭하고 클릭하고 다시 볼까요? 천천히 이동하면 돼요. 오스냅을 찾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이동하면 추적기가 발동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자, 서클. 자, 원을 그릴 건데요. 아까 어떻게 했나요? 원을 이렇게 클릭하라고 했죠. 그죠? 그런데 원의 중심이 되는 부분.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이 되는 부분도 이렇게 클릭하셔도 돼요. 이렇게 원의 중심이 되는 부분을 클릭하시는데 이것도 조건이 있어요. 마우스가 원을 지나치면서 중심점을 찾아줘야만 원의 중심점을 이렇게 찾아줍니다. 만약에 커서가 이 안쪽에 있어요. 이거 못 찾습니다. 이거 못 찾아요. 이해되시나요? 커서가 원을 지나쳐야만 비로소 원의 중심점이 찾아집니다. 원의 중심점 여기서 못 찾아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쿼드란트입니다. 원의 4분점이에요. 라인, 자, 쿼드란트. 그리고 원을 클릭하면 가장 가까운 쿼드란트가 이렇게 찾아집니다. 쿼드란트, 가장 가까운 쿼드란트가 이렇게 찾아지게 돼요. 다시 볼까요?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다시 쿼드란트, 다시 볼까요? 쿼드란트, 다시 볼까요? 쿼드란트. 자, 한번 그려보시죠. 쿼드란트는 이처럼 원의 4분의 1이 되는 지점을 찾아주는 명령어가 쿼드란트입니다. 자, 이번엔 탄젠트 명령어입니다. 탄젠트는 접선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바깥쪽에서 선을
지정한 다음 이렇게 접하는 선을 그리고 싶어요. 이렇게요. 클릭하고 이렇게 원에 접할 수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접할 수 있잖아요. 네, 접점이란 뜻입니다.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운 접점이 이렇게 찾아지게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탄젠트. 그리고 원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접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라인. 그리고 거꾸로 하는 겁니다. 탄젠트를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을 먼저 클릭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에서부터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탄젠트하고 원을 먼저 클릭합니다.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또 봅니다. 제가 선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렸습니다. 이 안쪽으로 접하는 원을 그리고 싶어요. 기억나시죠? 이거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요. 이거 말고요. 자, 3포인트입니다. 3점을 통과하는 원인데 첫 번째 점이 탄젠트입니다. 두 번째 점도 탄젠트입니다. 세 번째 점도 탄젠트입니다. 그려지나요? 네, 바로 이 3포인트에, 그러니까 서클의 3포인트에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 한 것이 바로 얘입니다. 탄젠트, 탄젠트, 탄젠트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인터섹션입니다. 교차점이네요. 선을 하나 그렸고요. 그리고 원도 제가 이렇게 하나를 그려봤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교차점들이 나오죠? 네, 이 교차점 찾는 겁니다. 라인,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된 지점을 다이렉트로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인터섹션, 그리고 교차된 부분을 다이렉트로 이와 같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교차된 부위를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인터섹션, 선을 먼저 하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선과 교차되는 어딘가를 클릭해주면 교차되는 부분을 자동으로 찾아줍니다. 이렇게요. 다시 볼까요? 인터섹션, 선을 하나 클릭하고 나머지 하나 더 클릭하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인터섹션, 원을 하나 클릭했습니다. 순서 상관없어요. 교차되는 지점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를 클릭하면 알아서 이렇게 찾아줍니다. 그런데 요거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뭘 조심해야 되냐면, 자, 오스냅을 보시면 여기 인터섹션 체크되어 있죠. 그죠? 자, 보세요. 라인 찾아지는 거 찾아지나요? 안 찾아져요. 인터섹션이 이거 1회용으로 할 때만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1회용으로 할 때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방법은. 인터섹션 이렇게 찾는 방법은 직접 입력하는 방법 말고는 안 돼요. 그냥 다이렉트로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다이렉트로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따로따로 클릭하는 건 이렇게 하나씩 클릭하는 방법은 직접 입력하는 방법 외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인터섹션 입력하는 방법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실까요? 이번엔 퍼펜디큘러입니다. 퍼펜디큘러는 수직점이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이렇게 수직이 되는 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게 퍼펜디큘러입니다. 자, 퍼펜디큘러 그리고 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수직이 되는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라인 바깥에서 클릭하고 그 다음 퍼펜디큘러 누르고 클릭.
다시 클릭하고 퍼펜디큘라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서로 수직이 되는 선들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라인. 그 다음에 퍼펜디큘라를 거꾸로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꾸로 끄집어낼 수 있어요. 다시 볼까요? 퍼펜디큘라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거꾸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옵셋입니다. 옵셋은 간격 띄우기라는 명령어입니다. 라인을 제가 이렇게 사선으로 그렸어요. 자, 옵셋 명령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옵셋 명령은 여기 있어요. 옵셋. 그러면 캐드가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요. 옵셋 디스턴스. 옵셋은 간격이란 뜻입니다. 간격, 디스턴스, 거리. 그래서 여기다가 거리를 입력해 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20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Select Object to Offset 간격 띄울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Point on Side to Offset 간격 띄울 사이드, 그러니까 Point on Side 방향이란 뜻이에요. 방향.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쪽 방향인지 저쪽 방향인지 마우스로 왔다 갔다 하면 방향이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클릭. 다시 볼까요? 선택하고 클릭.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클릭. 마우스로 위치를 바꾸면 돼요. 클릭. 그러면 20mm 간격으로 쭉 선들이 정렬이 된 겁니다. 근데 옵셋은 특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0도 방향이 아니고 어디 방향이요? 수직선의 방향. 이렇게 수선의 방향으로 복사가 된다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다시 봅니다. 라인. 먼저 복사할 대상체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옵셋. 여기다 간격을 지정합니다. 20. 근데 간격을 지정하려고 보니까 기존에 20이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그냥 엔터. 새로운 값을 넣으려면 예를 들어서 25, 30 이렇게 새로운 값을 넣을 거예요. 그럼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러나 여기 지금 20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마지막에 썼던 겁니다. 이럴 땐 그냥 엔터 누르셔도 돼요.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클릭. 선택하고 방향 지정하고 클릭. 그런데 이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간격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옵셋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다시 옵셋. 방향 간격 40. 다시 엔터. 다시 옵셋 20. 이렇게요. 중간에 이 옵셋 간격은 못 바꿉니다. 이거 못 바꿔요. 그래서 옵셋을 다시 해야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서클입니다. 서클 반지름 100, 옵셋 20. 그러면 옵셋 되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겁니다. 반지름 값이 이렇게요. 바뀐 거 보이시나요? 얼마씩 바뀌었나요? 20씩 바뀐 거 보이나요? 선은 옵셋을 하게 되면 간격이 떨어지지만 원은 반지름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요. 100에서 20mm 옵셋하면 반지름 120짜리 원이 되는 거고 혹은 80짜리 원이 되는 거죠. 120짜리 원을 옵셋하면 140짜리가 되는 거죠. 자, 원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트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트림과 익스텐드는 두 개가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고 하나는 자르는 거고
하나는 연장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을 그렸습니다. 선이 길어요.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은 여기에요. 내가 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필요 없고 여기가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들도 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트림이라는 명령을 실행합니다. 트림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셀렉트 커팅 엣지. 커팅 엣지. 자르는 경계를 선택해 주세요. 첫 번째가 커팅 엣지입니다. 자르는 경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필요한 거는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 이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커팅 엣지라는 건 이 선을 자르는 모서리요. 여기서부터라고 하는 요 선 있죠. 여기까지라고 하는 요 선 있죠. 얘가 자르는 겁니다. 누구를요? 이 선을. 이 선을 자르는 모서리. 다시 말하면 얘와 얘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씩 클릭하시면 돼요. 더 이상 없죠? 엔터. 그 다음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떠요. Select Object to Trim. 잘라서 지울 부분을 선택해 주세요. 마우스로 클릭. 없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똑같아요. 트림. 먼저 경계를 선택하랍니다. 경계 하나씩 선택하고 엔터. 이번엔 이 안쪽을 클릭해 볼까요? 안쪽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뜻입니다. 자, 끝점은 CAD가 경계로 인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경계가 이 부분에 이렇게 하나씩 더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죠. 다시 볼까요? 말 나온 김에 계속 해봅시다. 트림. 이번엔 이 가로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이 끝점은 경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클릭해주면 되겠죠. 자, 다시 봅니다. 트림. 경계를 지정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자를 수 있죠. 그럼 얘는요? 자를까요? 못 자를까요? 못 자릅니다. 쟤는 안 잘려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트림이라는 명령은 자르기란 뜻이에요. 그죠? 자르기인데 문제는 뭐냐면 잘라서 일부는 지우고 일부는 남겨야 돼요. 그게 트림의 정의입니다. 근데 얘는 남길 부분이 있나요? 없죠. 얘는 못 자릅니다. 얘는 못 잘라요. 이해되시나요? 커서 옆에 이렇게 X 표시 뜰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지우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트림이 아니고 이레이즈. 델키. 이해되시나요? 네, 뭐든지 다 트림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는 뭘로 해결해요? 네, 이레이즈요. 델키요. 네, 선택하고 델. 이해되셨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좀 선을 더 많이 그려봤어요. 하나 더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도 선을 좀 더 많이 그려보시죠. 자, 트림. 경계를 지정하려니까 경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경계를 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엔터. 그러면 CAD는 알아서 한 구간을 경계로 이렇게 인식해 버립니다. 자, 선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트림. 경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여기 뭐가 있냐면 펜스하고 크로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어 중에 여기 펜스하고 크로싱이 있어요. 원래 이 크로싱은 누르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됩니다. 빈 공간을 그냥 클릭합니다. 이거 크로스 셀렉트죠.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다시 봅니다. 한 번에 지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크로싱의 개념입니다. 크로싱은 크로스로 선택해서 삭제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다시 봅니다. 선택을 할 거예요. 빈 공간 클릭 후 크로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도 크로스로 가능하고 지우는 것도 크로스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한번 두 가지 해보시죠. 다시 보겠습니다. 트림. 자, 경계 지정하지 않고 엔터. 이번엔 펜스입니다. 펜스가 우리나라 말로 울타리죠. 네, 펜스. 반드시 펜스는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이렇게 클릭해서 그려나갑니다. 엔터. 훨씬 더 빠르게 지울 수 있죠. 트림은 하나씩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크로스로 선택할 수도 있고 펜스로도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림, 펜스가 여기 없죠. 그죠? F 엔터. 그러면 이렇게 펜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F, 그러니까 트림이라는 명령어 실행하고 트림 실행하고 F 엔터. 그러면 이렇게 펜스를 그릴 수 있습니다. 다 선택했으면 엔터. 그러면 펜스로 선택이 가능하고요. 다시 펜스. 그러면 울타리를 지정해서 이렇게 지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울타리 선택과 울타리 삭제를 한번 해보시죠. 자, 경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여기 이제 몇 가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엣지입니다. 모서리요. 이 엣지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엣지 옵션에 들어가면 익스텐드가 있고 노 익스텐드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노 익스텐드를 쓰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제가 선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얘는 선이 교차되고 있나요? 아니죠. 자, 트림. 자, 이 엣지에 들어가서 제가 익스텐드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들이 다 연장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립니다. 이렇게 지워져요. 근데 이게 되게 불편해요. 안 좋습니다. 만약에 트림을 했는데 이와 같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엣지에 들어가서 노 익스텐드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얘는 트림이 안 되죠.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교차된 부분만 정리를 할 거예요. 교차되지도 않았는데 여기를 트림으로 잘라낸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엣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익스텐드와 노 익스텐드로 두 가지를 한번 다 해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익스텐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들이 모자라요. 여기까지 연장하고 싶어요. 익스텐드. 그러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거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입니다. 셀렉트 바운다리 엣지. 경계 모서리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연장해 주세요. 엔터. 그 다음에 하나씩 선택해도 좋고 크로싱으로 선택해도 좋고 펜스로 선택하셔도 좋고. 자, 한번 연장시켜 보시죠. 트림과 똑같습니다.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아요. 엔터. 그리고 선택하면 똑같이 한 구간씩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다시 볼까요? 선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익스텐드. 경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펜스로 혹은 펜스로 한 구간씩 똑같이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시죠. 트림과 익스텐드는 완전히 똑같은 명령어입니다. 다만 트림은 잘라내는 거고 익스텐드는 연장하는 거고 사용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자, 다 하신 분들은 여기 32번 게시물을 한번 띄워봅시다.
제가 얘를 먼저 그려볼 건데 얘는 5스냅에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 두 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라인이 있죠. 자, 보세요. 자, 라인 선의 길이가 100mm. 다시 70mm, 100mm, 클로즈. 다시 봅니다. 100만큼 0도, 7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70만큼 마이너스 90도. 다시 봅니다. 그냥 라인을 이렇게 길게 그려요. 옵셋 100mm, 옵셋 70mm. 나머지 트림으로 잘라내면 돼요. 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그죠? 첫 번째 그렸던 건 선의 길이만 입력한 거였죠. 방향은 마우스로 맞추고 그 다음에 선의 길이만 쓰면 돼요. 두 번째 방법은 좌표 쓴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 오늘 배운 방법입니다. 선을 그냥 길게 그리는 거죠. 대충 길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명령어 썼어요? 옵셋으로 적당히 간격을 맞춰서 옵셋하고 그 다음 선이 길면 트림으로 자르고 모자르면 익스텐드로 연장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에요. 세 번째가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야 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 좌표를 썼나요? 안 썼어요. 이게 우리가 가는 방법이에요. 제가 서두에 계속 얘기했어요. 좌표 나중에 많이 안 쓸 거예요. 나중에 많이 안 써요.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선을 그냥 길게 그리고 옵셋, 그 다음 트림. 그러면 나오거든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다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5스냅이 필요합니다. 자, 5스냅이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여기. 바로 여기. 보이시나요? 아이콘이 두 개가 더 있는데 바로 얘예요. 요게 5스냅 아이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5스냅 아이콘이고 왼쪽에 있는 게 5스냅 트래킹입니다. 지금 둘 다 파랗게 되어 있죠? 네, 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5스냅 온오프를 F10키하고 F3키하고 F11키를 눌러서 써도 되지만 여기서 그냥 다이렉트로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돼요. 또 하나, 여기 화살표가 있죠? 여기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5스냅 목록이 여기 나와요. 여기서 체크하시면 됩니다. 꼭 5스냅 명령어 실행해가지고 거기서 대화 상자 띄워서 체크하고 이게 아니고 여기서 그냥 체크하시면 돼요. 이게 조금 더 빨라요. 우리는 정확하고 빠르게 작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근데 5스냅 대화 상자를 띄우면 대화 상자 띄우고 체크하고 저장하고 그럼 시간이 더 걸린단 말이죠. 근데 얘는 명령어도 안 쓸 뿐더러 마우스를 클릭하고 필요한 거 체크.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뭐가 필요한 거냐면 엔드 포인트하고 미드 포인트 두 개입니다. 그래서 미드 포인트 체크하고 라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끝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다시 끝점에서 중간점으로 해서 끝점으로.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실까요? 라인. 네. 여기네요. 끝점, 중간점, 끝점. 다시 끝점. 여기 원래는 여기 교차점을 써야 돼요. 근데 중간점이랑 일치가 됩니다. 이 부분이 원래는 교차점이어야 되는데 미드 포인트랑 일치가 돼요. 그래서 미드 포인트가 잡히게 돼요. 라인, 끝점, 교차점, 끝점, 끝점, 교차점, 끝점. 다시 한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점도 원래는 교차점을 써야 되는데 중간점이 잡힙니다. 중간점, 교차점, 교차점, 중간점, 교차점. 자, 5스냅을 이용해서 한번 완성시켜 보시죠. 자, 그 아래 겁니다. 조금 생긴 모양이 복잡하죠? 먼저 전체 모양을 봅니다.
전체 모양을 보니까 전체 길이가 100mm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mm고 여기까지 20mm고 그 다음 40mm네요. 다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00mm고 네, 40mm에 20mm에 40mm입니다. 그 안쪽에 보니까 13mm예요. 즉, 이 선과 13mm, 이 선과 13mm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냐면 전체 테두리를 먼저 그립니다. 자, 전체 테두리를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 100만큼 0도, 100만큼 90도, 100만큼 180도 클로즈 또는 그냥 길게 옵셋 100mm 트림 자 펜스로 삭제 자 이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모양을 만들었으면 안쪽으로 옵셋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옵셋 40mm 자 이렇게요. 자 나머지 트림 해볼까요? 여긴 없는 부분이니까 트림하고 그러면 나비 모양 만들어졌나요? 자 옵셋 13mm 하나씩 전부 다 이렇게 13mm씩 옵셋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는 종이처럼 전체 모양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모는 종이처럼 만들어졌죠? 그 다음 트림 하나씩 이렇게 지우셔도 좋고 크로싱으로도 지우셔도 좋고 아니면 펜스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방향이 좀 바뀌었네요. 어쨌든 완성. 자,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게 이제 우리가 도면 그릴 때 이런 식으로 그리게 돼요. 역시 좌표를 하나도 안 썼죠.